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9일 목요일 아침 9시 26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이 증시의 하락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금리 급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시장의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움직이던 시장이 이제 1%대 이제 조금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금리가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면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로 인해서 하락을 하면은 낙폭이 커져서 급락으로 이어지고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많이 오를 수도 있게 되는데, 하여튼 근데 지금 하락하고 있죠. 금리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시원하게 쭉쭉쭉 빠졌고요. 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리고 종목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빠져줬습니다. 물론 버틴 업종들도 있어요. 잘 버틴 종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은 에너지, 그죠?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가 올라갔는데 그 때문에 이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의 주가가 좀 좋았고, 경기 방어주들의 경기 방어주들이 그나마 조금 선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들은 전반적으로 다 많이 빠졌죠. 기업의 실적들이 쭉쭉쭉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실적 예상치에는 다들 부합을 하는 양호한 실적들을 내고 있지만, 일단 시장의 반응이 근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은 일단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일단 특정 중요한 기업들의 이 중요한 사업부들의 그런 실적이나 아니면은 미래 전망 이런 게 좀 어둡게 나오면서 어젯밤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시장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어떤 실적 발표가 이 증시의 하락을 좀 더 부추기는 그런 역할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예전에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실적 발표되면은 안 빠지거나 오히려 더 급등하는 그런 재료가 됐는데, 지난번 7월 달에 실적 발표부터 해가지고 슬슬 실적 발표가 일단 시장에도 조금씩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 겉으로 보이는 실적은 괜찮았어요. 근데 특정 사업부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하나, 그래서 장중에 6.7%, 6.8%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급락했고요. 시장의 불안감을 좀 자극했겠죠, 그죠? 그리고 좀 잘 나온 것도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요. 넷플릭스는 실적 잘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 장 막판에 실적 발표되고 나서 시간 외에서 12% 정도 급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은 시장 분위기를 극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됐는데 테슬라는 안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장에서 4.7% 빠지고 시간 외에서도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어제 실적이 발표된 ASML 반도체 회사죠. 그거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해서 그런지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여기 이쪽 반도체 섹터들이 일단 한 종목 빼놓고는 대부분 다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웬만하면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는데, 근데 실적이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아래쪽으로 하방을 지키지 못하고 쭉쭉쭉 더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특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른 것도 악재, 실적 발표된 것도 악재,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악재, 또 그리고 전쟁이 진행된다는 것, 전쟁 불확실성 이런 것도 악재, 여기저기 악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호재가 없지는 않은데요. 단 하나 호재가 있긴 있는데,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비둘기파적인 이야기 하는 거, 그나마 좀 우리의 좀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죠?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어제 말씀드렸죠.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에 있을 때는 금리 인상 불필요론이 주목받을 수 있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너무 급등을 해버리면 이제 어떤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게 그런 게 부각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연준 위원들의 그런 비둘기파적인 발언,
금리 인상 불필요론이 지금은 시장 참가자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때가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시장은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어젯밤에 이제 금리를 좀 많이 끌어올린 거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죠? 그 예전에 발표가 되었던 그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한 그런 반응이 어젯밤에 나타나서 금리가 오른 것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바이든의 이런 말도 또 어떤 금리를 끌어올리는데 큰 일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라는 거는 그 재정 적자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죠, 그죠? 전쟁한다라고 하면은 채권 발행해갖고 국방비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지만 않는다면은 전쟁은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젯밤에 이제 그런 게 약간 나타난 거예요. 보시면은 어디 갔더라? 바이든 대통령이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의회에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뭐 이것 때문에, 그죠? 1,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재정 적자가 더 발생할 수 있겠구나. 채권 발행 또 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젯밤에 좀 많이 퍼진 거죠. 그래서 금리의 상승을 더욱 부추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순서가 좀 뒤죽박죽하긴 하지만 금리를 좀 먼저 살펴보자면 이런 모습이죠. 사실 금리는요, 지금 뭐 저런 바이든의 뭐 저런 언급이 없더라도 사실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긴 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저런 이슈가 없이도 급등하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미 레벨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변동성이 워낙 컸던 지금 채권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이미 그죠?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순리.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더 이상한 거죠. 하여튼 계속해서 쉬어가지도 않고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여기 조금 의미 있는 고점이었는데요. 여기를 돌파한 척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레벨업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변동성이 커진 구간. 그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고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더해지고 있죠. 이런 자리들을 넘어섰고 이 심리적인 어떤 저항인 라운드 넘버죠. 5% 부근에 바싹 다가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불필요론 이런 거에 지금 뭐 그런 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와, 금리가 또 오르네. 또 오르면은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어. 금리가 너무 높아서 막 신흥국에 막 좀 부담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들.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안 좋은 일들에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낙폭도 커지는 거고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확인을 했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죠, 그죠?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처럼 이 증시의 변동성도 확대가 되고 있다. 다만 아직 증시의 변동성은 제한적이다. 20을 넘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20 돌파 안착을 하면은 이제 저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 증시는 본격적으로 좀 빠질 수가 있겠죠. 지금 이런 모습은 20을 돌파 안착하기 위한 매물 소화를 잘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고, 하반 경직성 확인했고 상승 추세죠. 빅스의 상승 추세다. 시장이 평화롭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하지만 아직 시장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아직 당장 와장창 할 때는 아니에요. 20을 넘어간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게 순리입니다. 이쯤 했으면 넘어가야죠. 그렇지만 순리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오히려 아래로 떨어지면서 순리에 역행을 하게 된다면 시장은 또 급속히 안정될 수 있긴 합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제 조만간 시장이 박살날 것 같지만 사실 아직 그런 중요한 선을 넘은 것은 아니긴 합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시 이야기들 좀 하자면은요,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쭉 보면서요. 자, 미국 증시 쭉쭉쭉쭉쭉 하락을 하면서 저항 누적했고, 이 10월 16일 날 상승했던 이 장대 양봉, 이거 완전히 붕괴시켰죠.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신호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직전 저점 이런 자리들 붕괴시키면서 하락이 잘 진행 중이다. 뭐 사실 이미 여기 10월 13일 날 금요일 날에 제가 이미 반등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긴 했었는데요. 조금 더 그 반등이 끝났다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좀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죠? 이 직전 저점이 붕괴가 돼야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시원하게 가는 겁니다. 아직은 지금 이런 자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혼조한 구간인 거예요. 혼조한 구간. 예. 여기 지지력이 굉장히 많은 혼조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빠지는 방향성은 유효한데 이게 좀 답답할 수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자리가 이제 붕괴가 돼서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이 하락의 기울기가 좀 가팔라질 수 있겠죠. 요렇게 빠지던 하락의 기울기가 요렇게 좀 급하게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죠? 아직은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빅스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남아 있어요. 아직은 시장이 기초 체력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당장 급락 폭락을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 하여튼 뭐 그렇다. 뭐 물론 금리가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는데 증시가 아래쪽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지력들을 깔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나스닥 볼까요? 나스닥도 뭐 똑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자리는 이 10월 16일 날 월요일 날 급등했던 양봉을 붕괴시켰다는 거, 양봉을 몽땅 붕괴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이 확실히 반등이 끝났구나라는 거 재확인한 거고요. S&P나 나스닥이나 뭐 의미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얘도 그죠? 직전 저점 여기 지지력이 워낙 튼튼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주간 버텼었고 심지어 한 번, 두 번을 버텼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엄청난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라서 하락이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하여튼 쉽게 우리가 뭐 어떻게 될 거다 지금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죠. 금리가 계속해서 고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고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증시는 하락 압력을 받긴 받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시의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좀 가겠거니라고 일단 그게 베이스 시나리오로 깔아놓는 건 좋긴 한데 일단 그게 합리적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좀 아직도 좀 고민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증시가 직전 저점에서 버티면은 안 빠지는 거 아닙니까 또 그죠? 베이스 시나리오는 증시가 하락한다라고 일단 깔아는 놓고 다만 이제 체크하자, 체크해 가면서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직전 저점 앞두고 여기서 안 빠지고 버티면 쌍바닥이에요. 그죠? 쌍바닥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러셀 지수 요즘에 약하게 빠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강하게 만든다고요. 여기 지금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이 지지력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 안 죽고 버티면 하나, 둘, 셋 단기적으로 삼중바닥형 만들어지면서 또 반등도 할 수 있다고요. 그죠? 죽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분위기상. 증시가 더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여기서 어떻게 버텨내면은 버텨낸다면은 그러면 또 큰 상승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이야기는 뭐 여기 정도까지 지수는 지수 살펴봤고요. 저기 참 유럽 증시 잠깐 먼저 좀 보겠습니다. 독일 증시인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어떤 지지력 테스트, 뭐 저항 테스트 그런 테스트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강력한 매도세를 등장시켰죠. 전일 만들어놨던 아래 꼬리 부분, 그나마 여기가 어떤 지지선인데 일단 여기를 위협시켰고 사실상 붕괴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여기 지지력을 만들었으니 상승하는 게 순리였는데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세상에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지지력을 오히려 붕괴시켰으니 이거는 사실상 아래쪽으로 더 붕괴시키겠다, 더 아래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어젯밤에 일단 보인 겁니다. 근데 마침 지금 이 자리를 보시면 이 자리는 물론 저 밑에 이 양봉의 시가가 좀 어떤 마지막 지지선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어떤 중요한 매물대는 여기입니다. 이 라인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라인까지 내려왔어요. 일단 지지할 의지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지력이 있는 그런 자리 매물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잘 지켜봐야 됩니다. 전저점 테스트가 시작된 거죠. 전저점 테스트 자체를 하는 게 안 좋은데 사실 일단 테스트가 시작되긴 됐습니다. 테스트 한다는 것 자체가 아래쪽으로 더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긴 한데 하여튼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불안해졌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애플 잘 빠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서서히 잘 빠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여기 직전 저점 아니면 전저점 이런 자리 매물대가 있으니까 급하게 빠지진 못하고 서서히 빠지고 있다. 살펴봤고요. 그냥 간단하게 점검만 하자고요. 그죠? 보시면 엔비디아도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들어낸 것으로 확인이 되죠. 그죠? 다중 고점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이 둔화되는 기간 조정 정도로 봐줄 수 있긴 합니다. 아직 하락 추세 전환은 아니다. 반도체 지수 잠깐 좀 보자면 얘는 일단은 하락으로 전환을 시켜놓은 건 맞는데요. 하락으로 전환을 시켜놓은 건 맞는데 얘도 똑같은 모습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직전 저점 자리 여기가 붕괴가 돼야 앞으로 하락이 더 가팔라지고 이렇게 더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락으로 전환은 시켜놓은 거는 맞긴 하죠. 그죠? 이 정도 간단하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쭉 다 봤고요. 이제 아까 못 본 것들 2년물 금리 이런 것들 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2년물 금리도 일단 찔끔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2년물 금리는 일단 좀 적게 올라갔죠. 어제 10년물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계속해서 장단기 금리 차의 정상화, 베어 스팁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여전히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은 잘 못 받지만은 금리 인상 불필요론이 있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2년물 금리는 또 상승이 또 둔화가 되는 또 그런 모습들도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년물 금리는 전 이제 잘 모르겠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달러는 어젯밤에 좀 올랐죠. 달러는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좀 올랐습니다.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니까 달러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달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움직이는지 오늘 아시아장에서 이제 엔화라든가 이런 거 좀 보면 되겠죠. 150엔 엔화인데요. 엔화가 150 사실상 넘어갈 것처럼 해놓고 지금 시간 문제인데 하여튼 계속해서 안 넘어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조만간 넘어갈 것 같긴 해요.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죠. 달러 강세도 일단 계속해서 갈 것 같긴 해요. 지금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론 미국 경제가 좋다. 그게 이제 달러가 강한 주요 원인이긴 한데 어젯밤 보시면은 사실 전쟁으로 인한 약한 안전자산 선호도 조금 좀 나타나긴 했거든요. 강한 건 아니고 약한 안전자산 선호의 입장에서도 달러는 조금 좀 매력적인 자산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제 약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금값 이런 게 좀 같이 올랐으니까 금값 이런 게 좀 올랐으니까 약한 안전자산 선호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한 안전자산 선호면은 금리가 좀 떨어졌겠죠. 근데 어젯밤에 금리는 일단 올라간 것으로 봐서 약한 안전자산 선호가 좀 있긴 있다. 그러니까 일부 지금 증시가 전쟁의 영향도 미세하게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들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상승 여지가 좀 있지 않겠냐. 안전자산 선호 때문이라도 물론 가장 달러가 오르는 주요 원인은 미국 경제가 좋은 거지만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기 천연가스 한 번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얘가 이제 지난번 레벨업 했다가 여기서 급등했다가 이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어느 정도 다 풀리고 지금 한 3, 4거래일째 여기서 버티고 있거든요. 일단 약한 지지력은 보입니다. 여기서 지지력이 확인이 잘 되면은 다시 급등이 시작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겨울 앞두니까 계절적으로 천연가스가 좀 강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요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쫙 다 살펴봤고요. 하여튼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참 대응이 쉽지가 않아지네요. 그죠? 이 갭상승 갭하락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부터 또 폭락을 해버리네요. 코스피가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330에 대한 저항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요날 10월 17일 날에는 엄청나게 강한 매수세가 이 전날의 음봉에 그 전 거래일 날 나왔던 음봉의 고가를 시작부터 넘어갈 만큼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하더니 오늘은 그 2거래일간 나왔던 양봉의 저가를 붕괴시키는 음봉이 시작부터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크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그 의미는 그겁니다. 330 저항을 확인하고 있다. 330 저항이 확인됐구나. 이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수렴형의 일단 어떤 수렴형인 건 분명합니다. 수렴형인데 이제 아직 중요한 자리 예를 들면 이런 자리들 혹은 이런 자리들을 완전히 붕괴시킨 것은 아니라서 아직까지 좀 방향성은 혼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삼각 수렴형 요런 측면에서 일단 오늘 이런 하락은 방향성에 대해 아래로 꺾이는 가능성을 좀 높이긴 하는데요. 일단 아래쪽에 지지력도 있고 하여튼 직전 저점도 있고 그래서 일단 움직임은 좀 둔화될 수 있다. 오늘 지지력 테스트들 열심히 할 예정인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잘 지켜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참 그렇네요.
반등시 매도 전략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양봉의 끝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하기는 부담스럽고 어쩔 수 없죠 뭐. 네. 깝깝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뭐 시원하게 하락하고 있네요. 사실상 여기 지지하겠다는 의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가뜩이나 지난번에 반등이 없었던 코스닥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은 그죠? 남들이 감기 걸릴 때 이미 기초 체력이 안 좋았던 이런 코스닥은 이제 뭐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전저점 벌써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별로 지지력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문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죽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그냥 뭐 잘 올라가고 있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 사실 전날 한 4거래일 동안 1350 얼마의 어떤 저항을 만들어냈는데 이 저항을 극복하는 모습이니까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지겠죠. 그죠? 시작부터 강한 매수세 등장했고요. 왜냐하면 전일 음봉을 시작부터 졸업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매수세 등장한 거고 더 올라갈 수 있겠거니 일단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지난 4거래일 동안 누적시킨 저항을 소화하는 모습 나오면서 일단은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이 될 가능성은 일단 좀 많이 낮아진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